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CAD 일반 첫 번째 컴퓨터 일반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중요한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수의 체계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진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0과 1로만 이루어진 숫자의 기본 단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1011 이진법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1은 2의 세제곱, 그리고 두 번째 0은 2의 제곱, 그리고 세 번째 1은 2 곱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은 2의 0제곱. 2의 0제곱은 1이죠. 그래서 얘를 모두 더한 값이 11이 됩니다. 그래서 10진법의 11을 2진법으로 표현하면 101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진법을 계산하는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사람하고 다르게 컴퓨터는 0과 1로만 정보를 주고받죠. 그래서 이 정보를 표현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모든 건 다 0과 1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것을 좀 더 복잡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정보의 단위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라고 하면 정보의 최소 표현 단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표현수인 0과 1로 표현하는 비트가 있겠고요. 한 개가 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의 비트가 모이면 바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문자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자를 표현하려면 8개의 비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8비트는 1바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워드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기본 단위고요. 그리고 필드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갖는 단위, 그리고 레코드라고 하면 정보 처리의 단위고요. 그리고 블록, 레코드의 집합체, 그리고 파일 이렇게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비트와 바이트의 개념을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정보 표현 단위의 순서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트 다음에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블록, 그리고 파일, 다음에 볼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가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제 아래로 계속 넘어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BCD 코드입니다. 이진수로 표현한 코드 중에서 6비트를 사용합니다. 6비트.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 네모 한 개가 비트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비트가 있는 것이고요. 보다 좀 진화된 게 EBCD 코드입니다. 그래서 8비트로 되어 있는 BCD 코드를 확증시킨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기 0부터 7까지가 8개죠. 근데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앞에 비트가 하나 더 박혀 있죠. 여기 이제 페리티 비트라고 있는데 페리티 비트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 비트에 1비트 정도의 여유를 둔 비트를 이야기합니다. 페리티 비트. 그래서 얘의 역할은 홀수나 짝수로 줘서 오류를 검출할 수 있도록 만든 비트입니다. 그래서 오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페리티 비트를 맨 앞에다 하나 더 추가해서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BCD 코드는 8개의 비트고 앞에 페리티 비트가 오류 검출로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ASCII 코드죠. ASC2 코드라고 하는데 ASCII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표준 코드고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7개의 비트를 사용하고요. 총 128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의 코드들이 있고 맨 앞에 페리티 비트가 있는 것이죠.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ASCII 코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조금 더 넘어와서 데이터 변환 방식을 한번 볼 건데요. 데이터 변환 방식은 CAD 시스템 간의 호환을 위해서 생겨난 방식입니다. 우리가 CAD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드는 근데 인벤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오토캐드 있죠. 오토캐드, 프로이, 그리고 카티아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저장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를 변환 방식으로 해서 한 가지로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변환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종류들이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고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IGES라고 하는 이 변환 방식이죠. 그래서 그래픽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제정한 표준 규격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호환 방식이고요. IGES는 5개의 섹션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게시, 스타트 섹션, 그리고 글로벌 섹션, 그리고 디렉토리 섹션, 그리고 파라미터 섹션, 그리고 마지막에 터미네이티브 섹션, 종결 섹션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IGS는 가장 기출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5개의 섹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중 IGS의 5개의 섹션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하나를 다른 걸로 바꾸고 그것을 골라내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섹션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DXF가 있습니다. 미국의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드는 오토캐드의 호환성을 위해서 만든 아스키 코드죠. 그리고 스텝이라고 해서 STP, iOS에서 주관해서 만드는 데이터 변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CAD나 CAM, CAE에서 사용하는 가공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규격이죠. 그리고 SLT, STL, 그리고 GKS 이렇게 해서 종류의 명칭을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중에 IGES의 5개의 섹션 꼭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변환 방식은 거의 반드시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류의 명칭, 다음 중 데이터 변환 방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XLS라고 하면 얘는 엑셀 파일의 확장자죠. CAD 변환 방식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므로 꼭 종류의 명칭과 또 IGS의 5개 섹션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모델링 위한 수학은 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2점을 지나는 직선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의 방정식, 그리고 중심이 있는 원의 방정식, 그리고 타원의 방정식. 그래서 방정식의 공식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벡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행렬입니다. 행렬은 더할 때는 각 행렬에 있는 부분을 그냥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뺄 셈도 같습니다. 각 행렬에 있는 걸 빼서 그 자리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행렬의 실수배라고 하면 원래 A만 되어 있는 행렬인데 여기다 K만큼 곱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행렬에 곱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배라고 해서 실수만큼 늘려준다. 다음 행렬의 곱셈이 중요하죠. 행렬의 곱셈이 중요합니다. 2x2, 2x2 행렬은 가로가 행이고 세로가 열이죠. 두 개짜리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더 주는 것이죠. a 곱하기 1 그리고 b 곱하기 3에서 이 더한 값을 1 곱하기 1에 넣는 것이죠. 그렇죠? 한번 더 해보면 여기 두 번째 열은 여기와 A의 이곳과 B의 여기를 이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첫 번째를 이어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두 번째와 네 번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2 곱하기 3행렬도 방법은 같습니다. 첫 번째를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곳과 여기 있는 곳을 곱셈을 해줘서 더한 값을 써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곱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라면 1 곱하기 5는 5고요. 그리고 2 곱하기 17은 14니까 19가 되겠죠. 두 번째는 1 곱하기 6은 6이고요. 2 곱하기 8은 16이니까 22가 되겠죠. 그리고 3 곱하기 5는 15고요. 그리고 4 곱하기 7은 28이니까 43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3 곱하기 6은 18이고요. 4 곱하기 8은 32니까 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형의 좌표 변환입니다. 그래서 2차원 좌표계는 XY 또는 세로로 하기도 하고요. 3차원은 XYZ 또는 세로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점의 좌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점의 이동 변화는 다음과 같이 하고 스케일 변화는 이와 같이 하죠. 우리가 스케일 변환이라고 하면 크기 변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값 X축이 변하면 X축으로 확대 또는 축소를 하면 이쪽에다가 넣는 것이고요. Y축으로 축소 또는 확대를 하면 여기다 넣는 것이죠. 대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2차원 동차좌표를 보겠습니다. 2차원 동차좌표. 좌표계 행렬 2차원 좌표계 행렬에서 플러스 1을 한 행렬입니다. 그래서 3바이 3이 되겠고요. 그래서 동차좌표는 이거와 같은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의 크기를 바꾼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S값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S값을 변화시켜서 행렬에 투입하면 전체의 크기가 축소 또는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일부분만 스케일을 변화하고 싶다 그러면 A, B, C, D 이 구간에다가 숫자를 변환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X축의 확대 축소를 원한다 그러면 A 값의 변화를 주는 것이고 Y축의 확대 축소를 원한다 라고 하면 D 값의 변화를 주는 것이죠. 이거의 배열에 따라서 회전도 가능하고 자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P나 Q는 투시를 위한 공간이고요. M하고 N은 이동 변환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설명이 이제 밑에 되어 있는데요. 이동 변환은 여기 N 값이죠. 그래서 M 값이 변하면 X축으로 이동하고 N 값이 변하면 Y축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경향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케일 변환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부분 스케일 변환이죠. 전체 스케일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 스케일은 변환값이 없기 때문에 0으로 하면 안 됩니다. 1로 해야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케일은 1로 놓고 일부분만 변환값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X 값이 변하려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값이 변해야 되고 Y축으로 스케일이 변하려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값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전 및 대치 변환도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값이 변한다는 얘기죠. 스케일 회전 또는
네, 전단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좌표기를 이렇게 보면 x좌표와 y좌표가 있죠. x축 대칭이라고 하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이 여기 있다, 여기 있었다 라고 하면 x축, 노란 축을 대칭으로 하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y가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y를 마이너스 값으로 넣어준 겁니다. x축 대칭면 y축에 마이너스 값을 넣어준 것이고, y축 대칭면 x축에 마이너스 값을 넣어준 것이죠. 원점 대칭이면 양쪽 다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원점 대칭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암기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시계 방향 변환도, 회전 변환도 가끔 물어보는데요. 코사인은 이쪽, 그리고 사인은 이쪽. 시계 방향이라고 하면 위에 사인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죠. 반시계 방향이라면 마이너스가 아래쪽에 붙어있게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주로 문제 출제가 되죠. 다음은 3차원 동차 좌표입니다. 3차원 좌표계 행렬에 플러스 1을 한 행렬, 그래서 4x4, 4 곱하기 4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스케일을 바꾸려면 S값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일부분, 개별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값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X축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A 값을 바꾸고, Y축은 F 값, Z축, 3차원이니까 Z축이 있죠. J 값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투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투시는 투명하게 관통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KLM은 XY, Z축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동 변화는 XY 여기 있는 값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왜 1을 넣냐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1을 다 집어넣어 준 것이죠. 스케일 변화는 크기를 변환시키는 것이죠. 일부분만 변환시킬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값들만 변경해 주면 됩니다. 여기 S값은 1로 고정이죠. 1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1로 되어 있죠. 대신 전체를 바꾸려면 X, Y, Z는 1로 한 다음에 S값을 바꿔주면 전체가 변하게 됩니다. 회전 변환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X축의 회전 변화는 코사인과 사인이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얘는 아래에 있죠. 얘가 X축 중심 회전 변환이고요. 그리고 Y축 중심은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0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Y축 중심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행렬에서 많이 쓰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